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인을 위한 의사결정 보조 챗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디바이스 팀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목적, 기능, 결과, 활용 방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메디바이스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직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TPN 처방 지침의 부재입니다. TPN은 비경구 영양 방법으로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TPN은 저체중 신생아의 생명 유지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MICU에서는 TPN 처방에 대해 모든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임산부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여 의료진의 신명표에 따라 TPN 제조 및 하나의 통장 결과에 큰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이고 수작업에 의존하는 처방 과정입니다. TPN 처방은 반복적인 수작업이 많아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발생합니다. 의료진이 직접 엑셀 프로그램에 값을 입력하고 계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진 부족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부족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TPN 처방 업무뿐만 아니라 처방이나 진료 과정 중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서점에서 직접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탐색은 임상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처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혈액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량을 예측합니다. 챗봇의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TPN 열량을 예측해줘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복잡한 과정 없이 머신러닝 모델이 바로 결과를 내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 지침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료 지침과 같은 의료 문서를 업로드하면 챗봇이 직접 찾아주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챗봇 인터페이스를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어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의 자동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진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소요 시간 단축입니다. TPN 처방 시 기존에 사용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대신에 챗봇에 내장된 머신러닝 기반으로 열량을 예측을 하며 필요한 값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로드된 진료 지침 등 공식 문서를 챗봇에 업로드하면 챗봇이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안내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AG 기반 문서 검색 기능입니다. 내장된 RAG 엔진이 의료진이 업로드한 지침 파일을 기반으로 질문 내용과 유사도를 검색하여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공된 문서 내에서만 내용을 검색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성콜 기능입니다. TPN 처방 보조를 위해 추가한 이 기능은 LLM이 사용자와의 대화도 중 TPN 계산이 필요할 때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값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채팅도 중 혈액검사 결과값을 입력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LLM은 채팅 문장에서 혈액검사 결과값을 추출한 후 미리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전달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TPN 용량 값은 챗봇에게 전달하여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동작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지침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업로드한 파일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 지침입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질문의 내용이 실제 해당 파일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사진은 업로드된 문서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도커 터미널에 로그인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인했을 때 질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제대로 검색했음을 확인하였고,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 메모 박스처럼 어떤 문서의 몇 번째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검색했는지도 모델이 출력하도록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핵 진료 지침 파일을 업로드한 후 확인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결핵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문서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읽어드리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표 형태로 된 부분도 모델이 잘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정확히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복잡한 과정 없이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 진료와 업무 등의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업무 인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의료진이나 인턴, 레지던트 등 의료진에게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적응과 업무 연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신생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구현된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우선은 유료진이 본인이 검색을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진료지침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알려진 허킹페이스의 센텐스 트랜스포머 파이어프레이스 버티링글 미니LM L12 버전 2 모델을 사용했고요. 지금 보이는 과정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지침 문서 PDF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제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하고 그것을 청크화해서 벡터-DB에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업로드되고 있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가이드라인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결핵 진료 지침 파일을 현재 같이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지침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은 성공적으로 업로드됐다고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을 때 NICU 감염관리 수칙 문서에서 예를 들면은 뭐 간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손위생 시점을 언제 해야 되는지 내가 살짝 까먹었는데 어떤 때 해야 되는 게 가이드라인을 아는 건지 지침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문서에 있는 진료 지침에 있는 내용에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지침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진료 지침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음의 상황에서는 매번 손위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이 가이드라인과 완전 똑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진료 지침으로 넘어가서 결핵 치료 지침에서 소아청소년들에게 치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대충 알려줘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번에는 예정된 RAG 엔진이 결핵 치료 지침에서 관련된 내용을 쿼리 유사도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해당되는 내용을 지침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요약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침에서 표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항생제는 얼마큼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문서에서 줄글로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RAG 엔진은 제대로 읽어드리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서에서 표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 또한
의미 분석을 IAG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한테 제대로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기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환자가 혈액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TPN을 예측해줘라고 쿼리를 던지게 되면은 이 쿼리에서 혈당은 110, 이 포스퍼러스는 총담인지는 몇이구나 라는 걸 자동으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패스트 API를 통해서 머신러닝에 전달을 해주고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다시 리턴으로 받아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출력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시험 영상을 통해서까지 저희 프로그램의 메인 기능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 기존에 엑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함수식의 인풋값이 뭐였나요? 기존 엑셀식에서 사용하는 네, 여기 ML 쓰기 전에 기존 TPN 예측하기 위해서 함수식을 통해서 값을 대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TPN을 제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함수식은 어떤 거고 인풋값이 뭐예요? 그때 사용했던 함수식은 이제 병원 내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던 거나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까지는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엑셀 파일을 사용하는 데만 거의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고 레지던트 상주에 계시는 많은 레지던트나 인턴분들이 그 프로그램 하나를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함수식보다 이 기계학습 모델이 더 정확한 거라고 하는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채택이 되는데요. 그 모델을 채택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시는 의사분께 정확도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라고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어느 환경에서 누가 사용을 하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 대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활용 방안 측면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아직 어떤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혹은 신생아 중환자실이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를 좀 통틀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창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같이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매우 많은 양의 지도식을 일일이 다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이 내용의 이 파트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거나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었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지침을 충분히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나절이 걸려서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반나절은 각 수치들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닌가요? 계산하는 데 반나절이 걸렸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TPN 계산이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아 전용 TPN 백이 있는 게 아니고 성인용 TPN 백에서 일부 용량을 추출을 해서 이제 소아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해서 그 성인용 TPN의 그 용량을 조합을 해서 이제 엑셀 표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가장 의료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용량을
실제 소아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머신러닝을 하면 수치가 조금 틀어지면 이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수치의 오차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오차 허용 범위 외의 결과가 이제 리턴이 될 경우에는 오차 허용 밖의 결과가 리턴됐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따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일단 그 소아 청소년과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부터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목표하는 바는 숙련된 의료인을 대체하는 그런 AI인데 사실 이런 그 체계적인 지침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배경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일단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리파이터리에 넣어가지고 레그로 이제 하겠다. 자, 그럴 때 정확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숙련된 의료인을 대체하는데, 과연 숙련된 의료인이 가지는 그런 어떤 TPL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것이 과연 혈액 검사만으로 충분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사실 전문가적인 그런 그 소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이 TPN 처방할 때 사용한 그 확인하는 검사 항목이 혈액 검사를 보고 하시는 거고요. 그 지침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TPN 조제 시에 이제 참고하는 지침 자료가 없어서 그 약간 선배 의사분들의 의견을 그 숙련을 받아서 약간 그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만든 거고요. 그 소아청소년과를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 주제를 탐색하다가 그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미팅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직접 어려움을 여쭤보고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자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